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죠.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폐지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서 중수청, 공수처 그리고 경찰 국수본 등을 지휘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가수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추천 절차가 국회 선출 4인입니다. 그러면은 집권당에서 최소 2인을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요. 추천위원회 구성이 지금 법원행정처장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정부 인사들이에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공소청장,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그러면 11명으로 구성된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최소 9명이 정부 측 우호 인사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김종민 진술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사의 핵심이 객관성, 독립성, 정치 중립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구조라면 지금 집권 세력 의지대로 수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혁의 취지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진술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구조로 가게 되면은 현재 지금 검찰청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개약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이 검사 인사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은 국가수사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설립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수사기관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개약된 형태의 수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뭐 사법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지 않아도 국민 상식 수준에서 봐도 뭔가 균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PPT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지금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11명을 떠받드는 실무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무처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처에서 사무처장, 또 고위공무원단, 그리고 5급 이상 공무원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위원회 구성도 집권당 의지대로 구성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실무 인원들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면 이게 수사기관의 권력 견제 장치는 어디서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런 구조가 되게 되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래도 법원에 의한 사법 통제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수사의 통제라는 것은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강제 수사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대상의 선정, 수사의 진행, 그 다음에 수사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이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법 통제 장치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집권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하는 수사 구조가 됨으로써 매우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금 법안의 내용 중에서요. 이게 지금 국수위가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미진한 것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관을 감찰하고 징계하고 재수사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권 인사를 수사한 수사관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조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정권에 반하는 기업이나 뭐 특정 정부 비판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요. 우리 김예원 진술인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론 관심이 높은 사안은 경찰, 공수처, 중수청 이런 세 개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서 과잉 수사로 번질 우려가 있고 또 여론 관심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수사하려 하지 않으니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강자한테 유리하고 사회적 약자한테는 불리한 구조다. 제가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또 보충할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사회적인 자원이나 정보가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대체로 뭐 법대를 나오셨거나 법조인이시거나 해서 이런 거에 큰 벽을 못 느끼셨을 텐데 실제로 평범한 분들은 경찰이 검찰과 어떻게 다른지,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지만 현장에서 하루하루 생업 현장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형사사법 체계는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체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예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사인이 소추할 수 있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없고 국가가 온전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그 업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사권이라는 게 결국 자원 분배의 문제인데 이거를 큰 권력을 탄생시켰다고 해서 저절로 수사 통제가 된다는 생각은 허상입니다. 검찰 제도가 탄생한 이유는 결국 그 수사에 대한 통제거든요. 그래서 그 통제를 균질한 수준으로 전국 단위로 어디서 수사가 1차 수사가 진행되었건 간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